여러분, 대한민국의 관광 1번지 이러면요 서울 명동을 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서울 명동이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상가들이 1층 기준으로 보더라도 30% 이상 폐업을 하거나 휴업을 하거나 혹은 공실이라고 하네요. 매일경제가 이게 조사를 한 내용인데요. 명동 상권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1층 기준으로 매장 368곳을 조사했더니 117곳이 폐업을 했거나 혹은 휴점을 했거나 혹은 공실이었다고 해요. 퍼센테이지가 31.8%예요. 31.8%. 진짜 어마어마하죠. 실제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니까요. 휴업이 89곳으로 가장 많았고요. 폐점도 20곳이나 됩니다. 공실도 8곳이나 되고. 예. 명동 상권은요. 대부분 브랜드 매장이잖아요. 브랜드 매장. 브랜드 매장이라는 게 뭐 대기업들의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매장들이 절비하게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테나 샵으로서 명동을 운영하는 기업이 대부분입니다. 임대료가 비싸도 장사가 좀 덜 돼도 안테나 샵으로 거기를 유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공실까지 합치면 엄청나죠. 폐점이 117곳이 된다는 것은요. 폐점이 아니죠. 예. 뭐 휴폐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휴폐장. 예. 휴폐점이 117곳이 된다는 것은요. 이거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충격적인 일. 아마 명동 역사상 이런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경험을 과연 할지 그것도 모를 일입니다. 그만큼 실물 경제의 충격이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의 충격이 말입니다. 아직까지 실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시장을 한번 나가보시면 그야말로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1층 기준입니다. 1층 기준. 그것도 대로 기준이에요. 대로 기준. 이것을요. 골목상권까지 들어가고 2층, 3층, 4층 기준으로 가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훨씬 많은 가게들이 폐점하고 휴점하고 공실로 남겨둔 거예요. 실제 중구청에 따르면요. 명동 일대 상가 뭐 사업체들 신고한 것을 보면 6,770개입니다. 2019년 말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1층이 30%예요. 1층이 31.8%가 지금 그것도 대로변이 말입니다. 이 기준으로만 당장 했을 때도 예, 적어도 2,000개. 그죠? 적어도 2,000개예요. 많으면은요. 3,000개가 가까이 된다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3,000개. 3,000개가 넘을 수도 있다고 그래요. 절반 이상이 휴폐업 내지는 공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반이. 이게 골목길로 가보면 더 심각하거든요. 골목길로 가보면요. 메인 도로만 하더라도 뭐 쭉쭉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골목길로 가면 어떻겠습니까? 절반이 뭐 휴업하거나 폐업하거나 공실로 남겨뒀다는 것은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명동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실물 경제의 충격적입니다. 메인 도로 하면 명동 그 네이처 리퍼블릭 플러그샵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은행 명동 금융센터까지가 메인 도로예요. 여기가. 여긴 가보면 아디다스, ABC마트, 미샤, 애플 매장, 대한민국의 유명 브랜드라는 브랜드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요?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여기는 한번 지나다닐 때요. 어깨가 부딪혀서 못 지나다닌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즐비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말입니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동남아 사람, 유럽 사람, 미국 사람 할 것 없이 뭐 아주 뭐 인산인해를 이루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그야말로 박살이 났습니다. 매장 1천 기준이에요. 이 메인 도로에 176개가 있습니다. 176개. 이 중에 39개가 휴업했고요. 39개가. 그 다음에 20개가 폐점했거나 공실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9개가 폐점하거나 휴업했거나 공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33.5%입니다. 33.5%. 메인 도로가 그래요. 메인 도로가요. 메인 도로가. 이게 골목길로 좀 들어간다고 쳐요. 명동 유네스코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사보이 호텔까지 또 다른 명동길입니다. 여기에는 이니스프리라는 매장도 있고요. 명동 커피도 있고 설빙도 있고 그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매장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여기는 더 처참합니다. 67개 매장 중에 30개가 휴업, 5개가 폐점이나 공실 상태입니다. 그러면 52.2%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예요. 52.2%예요. 이게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다. 이 정도면요. 그야말로 명동이 초토화됐다는 말이 그냥 아주 당연한 말이 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 와, 명동이라면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시지만 K-뷰티, 뭐 K-패션, 뭐 이런 거에 집결지, K-푸드 이거의 집결지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 사건이고요. 작년에 한국을 방문한 사람이 외국인 수가요. 1750만 명입니다. 1750만 명. 그야말로 사상 최대치였습니다. 이들이요. 웬만하면 명동을 다 거쳐갔어요. 명동을. 그만큼 명동은 한류의 성지고요. 글로벌 관광지고요. 대한민국의 최대 상권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초토화된다니까 말해 못하겠습니까? 모두들 그래 버텨보자 했던 게 3개월입니다. 1월, 2월, 3월. 사실 그전에도 어려웠습니다. 그전에도. 그래도 최저임금 올리고 주 52시간 되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는데 관광객이 있어서 명동 상권은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관광객이 석 달 동안 끊기니까 그야말로 폐점이 쓰나미처럼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3개월 얼마나 더 버틸지 브랜드 매장이라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계속 뭐 한 달에 1억씩 2억씩 나가는 임대료 감당 못하거든요. 결국은 연말쯤 가면 완전히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지금 전 세계가 아직까지 아무것도 안 풀렸어요. 중국도 이동거리 제한 안 풀렸고요. 국제선 안 풀렸고요. 유럽도 마찬가지, 동남아도 마찬가지, 미국도 마찬가지. 심지어는요. 아프리카나 남미는 이제 시작이라고 해요. 이제 시작. 이렇게 되면요. 한국 경제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고 또 그들도 우리나라로 방문하는 것도 확 줄어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명동은요. 이미 사실상 재난지역입니다. 준재난지역입니다.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는데요. 매출이 90% 이상 곤두박질 쳤습니다. 90% 이상. 관광객이 안 오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린북에도요. 그린북이 이제 기획재정부가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를 내는 그런 책자 같은 거예요. 미국에서는 베이지북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이제 그린북이라고 하는데 이 그린북에서 보면 3월 중국인 관광객 비율 96.5% 급감했습니다. 96.5%. 96.5% 급감했으면 매출도 명동 상권의 매출도 96.5%
5%가 급감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예, 그만큼 최대 상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실제 매장들, 지금 현재 매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앞으로 2분기가 더 심하다, 5월, 6월, 7월이 더 심하다 이야기하는 게 뭔가 하면 이미 매장의 매출이 이게 조금이라도 오를 김새가 보여야 되는데 오를 김새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화장품 매장이 거기서요 하루에 100만 원 매출에 그친다고 해요. 100만 원이. 그게 하루에 아무리 적어도 7, 800원 그냥 가야 되고요. 2천, 3천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예요. 그만큼 임대료가 세기 때문이거든요. 스트리트 패션 매장이요? 당연합니다. 여기도 매장에서 하루에 매출이 뭐 10%대 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5%대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당장 뭐 하루에 100만 원, 1000만 원 최소 팔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불황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모양새죠. 그렇다고 임대료 깎아준다고요? 임대료 안 깎아줍니다. 명동상권에서 임대료 깎아준다는 말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유네스코 빌딩이 좀 깎아줬긴 해요. 한 10% 정도? 그렇지만 돈 있는 사람들이 더 짭니다. 돈 있는 사람들이. 나만 돈 받으면 된다는 식의 어떤 태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명동상권 같은 경우는 특수성을 좀 감안을 해서 이럴 때는 좀 같이 내려주면서 뭔가 착한 임대 운동에도 동참하고 부자들의 어떤 사회 참여 운동도 좀 필요한데 노블리스 오블리제 말입니다. 그런 게 진짜 필요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런 게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뭐 중도 해지는 되나요? 중도 해지 안 됩니다. 중도 해지하려고 하면 동일한 조건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누가 동일한 조건에 들어오겠습니까? 아무도 안 들어오지. 결국은 여기 있는 기업들 앞으로 5월 거치고 6월 거치고 계속 코로나19가 연말까지 간다면요. 소상공인은 당연하고요. 자영업자, 브랜드 기업까지도 다 망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동은 더더군이나 여기는 뭐 임대료 인하 대책에도 포함이 안 돼요. 대기업이잖아요. 브랜드 매장들이 많잖아요. 뭐 일부 골목 상권에서는 포함이 되겠지만 대부분이 여기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만큼 명동 상권 자체가 지금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관광객이 가는 곳은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 명동 상권이 최악으로 가는 거와 마찬가지로 홍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한 50% 이상 매출이 빠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동대문은 80% 이상 매출이 빠졌다고 해요. 삼청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조영준 대표님 맨날 같이 가는 그 삼청동도 지금 매출이 뭐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 몰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나마 주말에 조금 좋아졌다고는 합니다. 근데 좋아져도요. 초족지열 세 발의 피입니다. 아직까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그게 좋아지는 모양새가 아니에요. 주말 잠깐 반짝하고 말 거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실물 경제의 충격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실물 경제의 충격이 본격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이 구조조정을 합니다. 사업 구조조정도 하지만 인력 구조조정을 해요. 사람들을 내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업자가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러면 주머니 사정은 더 나빠질 겁니다.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지면 나빠지는 만큼 소비는 그만큼 떨어질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물 경제의 충격의 시작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디플레이션이 안 오면 그나마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예요. 저성장, 저물가식, 그 일본식 장기 불황 말입니다. 지금 돈은 많이 풀어서 돈이 막 도는 소리가 들리긴 해요. 어디서만 들려요? 주식시장에서만 들려요. 다른 데서는 안 들립니다. 돈이 통화성수 효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 보세요. 돈이 도는 확률이 굉장히 지금 배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만큼요. 지금 실물 경제의 충격이 이제 시작. 이게요. 언제까지 갈란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실물 경제에 대한 충격에 대한 기사들이 제대로 안 떠서 그렇죠. 경제 책임자들이 이야기하는 말 속에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얼마나 실물 경제에 충격이 올 것인지 가히 짐작이 되고도 남습니다.